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펙스 추구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필자가 경영하던 유공옥 케미칼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30% 증가시키는 시설 확장 프로젝트가 벌어졌습니다. 6월 말 예정되어 있던 정기 보수 기간을 연장하여 확장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설계를 끝내고 확장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를 주문 도착시켰습니다. 공사의 시공은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의 SK건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SK건설의 플란트 건설 전문가 팀이 면밀히 공사 물량을 검토하더니 시공기간 90일간 650억 원의 공사비를 견적했습니다. 유공옥 케미칼의 이 공장이 생산 판매하던 상품은 우레탄 원료로 사용되는 산화프로필렌이었는데,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공급자가 제한된 상품이어서 제품 생산만 하면 전량 판매가 가능하였으므로 확장 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90일간의 기간이 너무 아까운 형편이었습니다. 국리 끝에 이 공사를 대형 수펙스 추구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룹의 수펙스 추구 역사 상 초유의 발주회사와 수주회사 양사가 공동 참여하는 확장공사 수펙스 추구였습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주고받는 일은 아무리 그룹 사간이라고 해도 제로섬 게임이 되므로 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 사이에는 한 푼이라도 깎자 더 달라 하는 다툼이 되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최종현 회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회사의 사장이 함께 이러한 공동 수펙스 추구 의도를 설명하니, 아니 수펙스 추구가 거기까지 갔어?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무팀이 모여 희고품 미팅을 가졌습니다. 입체적 로케이션 파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구명된 결과는 표에 보인 바와 같습니다. 입체적 로케이션 파악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선 어떤 공동 목표가 눈앞에 드러나는가? 그렇습니다. 공기 단축을 이어하여 추구할 것인가가 양사 공동의 이윤극대화와 연결되는 KFS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공기 단축이 이윤극대화에 직결되는 KFS이므로 이의 목표를 수펙스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공사 계획서를 살펴보니 추석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시기간은 5일간, 그 전후로 작업 능률이 저하될 것을 예상하여 약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30일간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실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으니 이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따져보니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지만, 그중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배관 등의 용접이 불량하여 다시 용접하게 되는 재용접이었습니다. 최고의 용접사를 높은 노임으로 고용하여도 용접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약 5%의 재용접률이 발생하는 것이 경험적 통계치. 이놈을 절대치 0%로 만들 수는 없는가?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고구마 주기를 캐는 일에 해당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 진행 과정 중에 선호 공정이 톱니처럼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못해 생기는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있는데, 이를 일본말 표현을 그대로 써서 현장에서는 대마치라고 부릅니다. 통상의 현장에서는 이 대마치를 감안해 경험칙으로 약 15% 여유 시간을 스케줄 상 산입해 두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놈을 절대치 0%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장애요인 도출을 하다 발견한 고구마 주기 툴을 서브 KFS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요인 도출 시에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뇌를 3번쯤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경험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접 불량률,
대마초는 왜 생기는가? 이를 절대치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장애요인 제거 방안과 그 실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출된 장애요인을 사사치 적출해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용접사 의혹 같은 장애요인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한여름 찌는 더위에 쇠 파이프는 달아오르고 호신장구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땀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불량률 0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리정돈을 해놓는 것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작업 여건에 짜증나는 것은 어쩌겠는가?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온 공장 요원과 SK건설 요원들이 달려들어 수펙스 추구를 하겠자 공사기간 중이라 상대적으로 다소 손이 한가하던 여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공헌해야 할 것 아닌가? 온 구성원이 다 뛰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용직 용접원 작업원들에 대한 냉커피 수박파채 서비스. 어깨에 더운데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들어 들고 아가씨들이 예쁜 얼굴에 김이 끼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현장을 누볐습니다. 재용접률이 통상의 5%로부터 하락하여 0.3%를 기록한 전무여부의 프로젝트의 전설이 탄생하였던 것. 한마디 덧붙인다면 목표하였던 공기 단축은 수펙스 목표 일수인 60일을 훨씬 하회하는 49일에 완공되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조기 완공에 대한 보너스를 SK건설에 지불하려고 하자 SK건설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록 단가 높은 용접사를 투입하는 등 부분적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공기 단축으로 인해 이미 충분한 공사비 절감이 이루어져서 보너스까지 받을 염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공동 수펙스 추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NPRST 조직 운영은 어떻게 작동하였던 것인가 참고로 살펴봅니다. 굳이 첨언하지 않아도 양사 사장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최종현 회장에 대한 이 사업의 수펙스 추구 보고가 자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상상하여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션으로 스타트업에서 성숙 경영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여러 젊은 경영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본 영상 시리즈를 마칩니다. 궁금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실마리가 되었으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최종현 사장에게서는 정적 요소 관리에 대하여도 또한 쉬운 말의 경영법을 통하여 이응급 대화를 이루도록 이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별개의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여 여러분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에 동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